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분류쟁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양심의 6개 원리, 명언 인성이 재능보다 중요한 이유.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고대 현인들의 말을 통해서요. 왜 재능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왜 인성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지를 6가지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능력이 정말 뛰어난데 이상하게 관계에서 계속 삐걱거리는 사람. 또 반대로 능력은 그냥 보통인데도 참 좋은 인품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사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혹은 뭐 관찰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이 글이 제시하는 6가지 원리, 그 안에 담긴 통찰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이게 그냥 명언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각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꽤 흥미롭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부터 시작해보죠. 깨어있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얻은 것을 지나치게 평가하지 말고 남의 것을 질투하지도 말라. 남의 것을 질투하는 수행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네, 이 자료에서는요, 질투를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쁜 감정, 이게 아니고요, 인성이 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요. 그리고 이게 재능 발휘를 직접적으로 방해한다,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질투가 그냥 뭐 감정 문제를 넘어서서 재능 있는 사람의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평정심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이런 해석이죠. 아, 평정심을 깨트린다? 네, 이건 질투가 뭐랄까 일종의 인지적인 방해물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혀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질투에 확 사로잡히면 제대로 된 판단이나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질투가 평정심을 깨줄 재능 발휘를 막는다. 와, 이거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보통 질투는 그냥 관계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개인의 성과, 잠재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은 좀 새롭네요. 근데 이게 정말 인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글쎄요, 요즘같이 경쟁이 심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료는 아무래도 인성이 부족할수록 타인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질투에 더 쉽게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중심이 약할수록 외부 평가나 다른 사람의 성공에 더 쉽게 흔들리고 이게 질투로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뭐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질투심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다면 이 자료의 시각처럼 내면에 깨어있음 부족, 즉 인성의 문제와 연결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깨어있음이 왜 첫 번째 원리인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원리, 성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자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군자는 내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네네. 익숙한 말씀인데 이 명언을 통해서 자료는 문제 발생 시에 책임 소재를 어디서 찾느냐, 이게 인성과 재능의 상호작용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재능은 있는데 인성이 좀 부족한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자기 성찰보다는 외부나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아, 남 탓하는 거요? 그렇죠. 근데 이것의 진짜 문제는 단순한 책임 회피, 이걸 넘어서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게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죠. 확실히 그렇죠. 뭐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서로 네 탓이다 이러고만 있으면 해결은커녕 감정의 골만 깊어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무조건 내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어떨 때는 객관적인 상황 분석이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걸 남 탓이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약간 애매한데요. 네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명언의 핵심은 아마 책임감 있는 태도이지 무조건적인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료의 맥락에서 보면 남 탓이라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건설적인 분석이나 비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방어 기제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성실은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되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포함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 탓을 한다는 건 문제 해결의 주체를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 의지. 이렇게 해석하니까 의미가 확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비난의 화살을 나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원리는 지혜입니다. 이번엔 소크라테스가 말이네요. 한 명의 선한 사람이 12명의 악한 사람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작은 친절도 큰 효과가 있지만 악한 사람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이 인용구를 통해서 자료가 지적하는 바는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기여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이룬 성과 이상의 보상이나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동료들과의 갈등, 특히 보상 분배와 관련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요구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꼬집는다고 해석하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게 과대평가가 되고 과도한 요구로 이어지는 게 문제군요. 그러고 보니 재능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갈등은 조직 내 공정성 인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함이나 문제 해결 능력 이걸 넘어서서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그러니까 일종의 메타인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타인의 기여도 인정해주고 또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조직 내에서 불협화음을 만들고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메타인지로서의 지혜라.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예절입니다. 다시 공자님 말씀인데요. 만약 주공처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가치가 없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그냥 꽝이라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단호하죠. 자료는 이 말을 근거로 인성이 부족함은 종종 교만 그리고 인색함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교만함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고요. 인색함은 타인의 감정이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이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졌어도 동료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없다면 그 재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볼 가치가 없다는 그 극단적인 표현이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결국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면 소통과 협력은 필수인데 교만과 인색함은 이걸 정면으로 가로막는 태도니까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표출하고 심지어는 자기 PR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교만이랑 건강한 자신감의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이 원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마 그 경계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타인의 능력과 기여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죠. 반면에 교만함은 자기 능력만 내세우고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인색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만 중요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무관심한 게 인색하리라면 자기 권리를 지키면서도 타인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건 다르겠죠. 자료의 맥락은 아마도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수준의 교만과 인색함, 이걸 경계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 그게 기준이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원리는 사랑 혹은 덕입니다. 공자님 말씀인데요. 지혜가 넘치더라도 덕이 없다면 얻어도 반드시 잃을 것이다. 여기서 덕은 좀 포괄적인 개념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인자함, 너그러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 이런 걸로 해석되죠. 자료는 이 덕이 부족할 경우, 즉 인성이 부족하면 재능으로 성과를 얻더라도 그걸 지피거나 확장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나누고 서로의 공을 인정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동료들과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등이요? 네. 결국 동료들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단기적인 성공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큰 성공은 불가능하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얻어도 반드시 잃는다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하는 거죠. 성공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그 성공을 함께 한 사람들과 잘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군요. 재능이 얻는 능력이라면 덕은 뭐랄까 지키고 함께 나아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반드시 잃는다는 표현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순간의 성취에 취해서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로 정말 경계해야겠어요. 그렇죠.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되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즉 신뢰와 지지가 성공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을 줍니다. 네, 마지막 6번째 원리는 정의입니다. 이것도 공자님 말씀인데요.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고 그릇된 사람을 등용하여 정직한 사람이 위에 놓으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이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네요. 맞습니다. 자료는 이 원리를 직접적으로 조직 리더십과 연결합니다. 인성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릇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료는 보편적인 상식이나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가진 구성원들은 그런 리더나 조직 문화에 동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조직을 떠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리더와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조직 전체가 좀 편향되고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리더 한 사람의 인성이 조직 전체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리더의 인성 하나가 조직 문화, 구성원의 행동 방식, 심지어 조직의 생존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런 당위적인 주장을 넘어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는군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는 과연 정의로운 리더십,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인성 문제를 넘어서 조직 시스템과 문화의 중요성까지 환기시켜주는 거죠. 리더 개인의 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릇된 리더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건강한 시스템과 문화, 이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그리고 정의라는 6가지 원리를 통해서 재능보다 인성이 중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고대 현인들의 통찰을 빌려온 이 자료는 재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인성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타인과 관계 맺으면서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 인한 잠재력 손실, 책임 전가로 인한 협력 실패, 또 보상 갈등, 소통 단절, 리더십 부재로 인한 조직 붕괴 같은 것들, 이런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성이 개인의 내면 수양을 넘어서 관계의 질과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오늘 자료는 인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어떻게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능이 이렇게 각광받는 시대에 오늘 이야기 나눈 이 6가지 인성의 덕목들, 이걸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또 함께하는 동료나 리더에게서 이런 자질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보다는요, 오늘 나눈 원리 중 하나를 떠올리면서 내일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찾아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료의 작은 성과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네거나, 이게 사랑덕이겠죠? 아니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려던 순간 잠시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건 성실이고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